보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아 있잖아요. 당장 뭐 우리나라에도 산불, 그 다음에 혹서, 혹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넷제로 탄소 저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식량에 대해서 말하면 소비하는 공간이고 생산은 도시 외부에서 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90% 이상의 사람이 먹을 식량을 외부에서 다 갖다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쓰레기는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 구조를 바꿔서 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 식량 작업도를 높이지 않으면 넷제로는 우리가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가 이제 농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식물을 기르는 이런 도시 텃밭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생각을 바꾸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14년도에 프랑스 파리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안 이달고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이달고 시장이 녹색 도시 파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파리 자체를 조금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고 전체 개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굉장히 그 감명 깊었던 정책이 그리너 시티 파리에서 파리 전체 시내에 100헥타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것. 근데 100헥타면 크기가 우리 서울숲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파리처럼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지역에 어떻게 100헥타를 확보할까? 예를 들면은 역사 주변의 쌈지 공간이나 아니면 옥상이 굉장히 중요한 키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옥상 공간을 이제 도시농업을 실천을 했죠. 근데 도시농업은 또 재미있었던 거는 생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간,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냥 텃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방도 있고 같이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제공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환경대학원도 옥상이 있지만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 영감을 받은 거는 파스칼 하디라고 하는 이분은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토양을 쓰지 않고 무토양으로 공기 분사 방식의 에어로포닉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시설이 이제 사업형 재배기라고 할 수 있죠. 네, 파리시의 도시농업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옥상 공간에 도시농업을 수경재배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성이 높겠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항상 보면 저 비어있는 옥상 공간들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융복합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면의 스마트 파밍이랑 그 다음에 이런 도시농업을 문화로 해석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울대학교 안에서 수경재배 농업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좀 같이 문의를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도시농 문화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 농업에 대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농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신가요?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성이 있잖아요. 실제 이제부터 우리가 농업을 현장에서 하면서 재배하는 그런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4월부터 저희가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과 향유할까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식물을 재배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도시농업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서울대 캠퍼스 안에 도시농업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서 옥상 공간에 도시농업을 하나 둘 신설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여러 옥상 공간들을 녹지 공간으로 채우게 되고 또 우리가 재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린 캠퍼스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린 캠퍼스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도시 안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린 캠퍼스 실현과 이를 통한 넷제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의 이런 실험의 결과가 더 나아가서 도시농업을 더 서울대 캠퍼스를 넘어서 확산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에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본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설명드렸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과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이제 융복합 연구팀의 팀들도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실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영상에서 이런 각 팀들이 갖고 있는 각자 다른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의견들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물을 키워가는 과정도 계속 이제 영상으로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채소들을 가지고 얼마나 또 맛있게 그걸 먹는지, 또 그 맛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